여기 도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인 오테마치입니다. 미쓰비시 그룹 본사, 대형 은행들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이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 이상하게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작은 봉분 하나예요. 근데 이 땅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아니 못 건드립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 때 이 자리에 임시청사를 지으려던 대장성 장관이 급사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이 땅을 밀어버리려던 미군 불도저가 작업 중 전복대 기사가 사망했습니다. 1980년대 미쓰비시가 재건축을 하려다 직원들이 잇따라 다치자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도 매달 이 무덤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1000년 전에 목이 잘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본 역사상 가장 무서운 원령 다이라노 마사카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일본이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 전 헤이안 시대 일본, 수도는 지금의 교토 헤이안큐였습니다. 이 시대 일본은 완전히 두 개의 나라나 다름없었어요. 하나는 교토, 귀족들이 와카를 짓고 향을 맡아 겨루고 옷의 색감을 미약의 척도로 삼던 우아한 세계, 우리가 아는 헤이안 문화는 전부 이 교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토 지역, 지금의 도쿄, 사이타마, 이바라키, 치바 일대,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교토에서 보자면 동쪽 변방, 말과 활을 다루는 무사 집단들이 스스로 땅을 개간하고 스스로 지키던 거친 개척지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 이 시기 조정은 지방을 직접 통치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유력자들에게 세금 거둘 권한, 치안 유지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게 바로 훗날 일본을 300년 넘게 지배하게 될 무사계급 사무라이의 원형입니다. 마사카도는 이 무사계급이 태어나던 바로 그 순간 그 한복판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이라노 마사카도 대략 서기 903년생. 그는 사실 황족의 후예였습니다. 간무 덴노의 5대손. 하지만 황희 계승권에서 한참 밀려난 반개 자손들은 다이라라는 성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 스스로 땅을 일궈야 했어요. 이게 바로 다이라 시의 시작입니다. 마사카도는 지금의 이바라키현 지역 히타치노쿠니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은 오히려 교토로 올라가 출세를 꿈꿨어요. 당대 최고 권력자 후지와라 다다히라 밑에서 일하며 관직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반개 황족 시골 무사 출신에게 교토중앙정계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마사카도는 고향 간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생을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친족 간의 영지 분쟁. 당시 간토는 넓은 미개간지를 서로 개간해서 사유지로 만드는 땅 따먹기가 일상이었고 마사카도의 숙부들과 사촌들 사이에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엔 집안 싸움이었던 이 다툼이 점점 간토 전역 무사들을 끌어들이는 큰 전쟁으로 번져갑니다. 마사카도는 이 전투들에서 연전연승합니다. 뛰어난 전략가였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세금에 시달리던 간토의 농민과 하급 무사들에게 마사카도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급으로 커집니다. 939년 마사카도는 이웃 지방간과의 분쟁에 휘말리며 조정이 파견한 관리들과도 충돌하게 됩니다. 원래 사적인 영지 다툼이었던 것이 어느새 국가 권력에 대한 반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는 파죽지세로 간토 8개 지방의 국청, 지방관청을 차례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에 남을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신하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황제 신왕이다. 상상해보세요. 당시 일본에서 덴노 천황은 신의 후예로 여겨지는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일개 부사가 스스로 새 천황을 자처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일본 역사상 최초로 천황제 자체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었어요. 마사카도는 간토의 독자적인 관료 체제까지 세웁니다. 심지어 동생과 측근들을 각 지방의 태수로 임명했어요. 사실상 간토 독립국을 선포한 셈입니다. 교토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조정은 마사카도를 잡는 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걸고 대규모 토벌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마사카도의 반란은 놀랍게도 시작된 지 불과 2달 만에 끝이 납니다. 940년 조정의 지원을 받은 지방 세력 후지와라노 히데사토와 다이라노 사다모리 연합군이 마사카도를 급습합니다. 결전은 시모오사, 지금의 치바현 북부 벌판에서 벌어졌어요. 전설에 따르면 마사카도는 이 전투에서 갑자기 강한 역풍을 만나 화살의 방향이 뒤바뀌었고 그 화살이 그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황제를 자처했던 남자는 즉위 선언 후 채 2달도 되지 않아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목은 잘려서 교토로 보내집니다. 반란자의 목을 거리에 효수해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이는 건 당시의 관례였어요. 역사서에는 여기까지만 담담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야사로 바뀝니다. 교토거리에 효수된 마사카도의 목은 몇 달이 지나도 썩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내 몸은 어디 있느냐? 내 몸을 이리 가져오면 다시 붙어서 일어나 싸우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목이 스스로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신의 고향 간토를 향해 날아가다가
힘이 다해 떨어진 곳이 바로 지금의 도쿄 오테마치 그 무덤 자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설이 왜 이렇게까지 오래 강력하게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마사카도가 죽고 얼마 안 가 교토에는 원이 모를 역병과 천재지변이 이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 즉 원료가 재앙을 부른다는 믿음은 해이한 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일본에는 억울하게 죽은 정적을 신으로 모셔달라는 고려 신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즉 마사카도의 저주 전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원이 모를 재난을 설명하던 하나의 논리체계였던 거예요. 이 전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근현대에 들어서도 계속 증거가 쌓였다는 겁니다. 에도시대 이 자리엔 이미 마사카도를 모시는 무덤과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화가 시작된 메이지 시대 정부는 이 땅에 대장성현제의 재무성 청사를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 중 관계자들의 원인 불명 사망이 이어졌고 결국 무덤은 그대로 남겨둔 채 건물을 지었습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 때는 이 청사가 완전히 불타 무너졌는데 무덤을 다시 정비하려던 대장성 대신 하야미 세이지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합니다. 2차 대전 후 미군정이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불도저로 무덤을 밀려 했는데 작업 중 불도저가 전복되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공사는 즉각 중단됩니다. 1980년대 근처 미쓰비시 은행이 신사옥을 지으며 무덤 방향으로 사무실 창문을 내려 했는데 직원들이 잇따라 다치거나 병을 앓자 설계를 바꿔 무덤 쪽으로는 창문도 자리 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초자연 현상이라 단정할 순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도 이 무덤은 도쿄 최고 금싸라기 땅 한복판에 그대로 남아있고 근처 회사원들은 매달 청소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1000년 전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21세기 도쿄 부동산 개발까지 맡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마사카도는 어떻게 보면 반란자였고 국가의 관점에서는 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간담여진 신사에 정식으로 모셔진 도쿄를 지키는 수호신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업 번창을 빌고 심지어 도쿄증권거래소 관계자들도 이곳을 참배합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어떻게 도시의 수호신이 됐을까요? 여기엔 일본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억울하게 비극적으로 죽은 강한 존재는 함부로 있거나 무시하면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 차라리 정중히 신으로 모셔서 우리 편으로 만들자는 발상이에요. 이걸 고려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마사카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정치적 사건, 지방무사의 반란이 자연재해와 만나 원령 신앙으로 발전하고 그게 다시 신사와 참배 문화로 제도화되고 그 믿음이 21세기 도쿄 도심 개발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친 천년에 걸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